네, 취업엔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취업엔 2부에는요. 소통 리더십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저 참 궁금한데요. 네, 저도 오늘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급합니다. 취업엔 2부 시작합니다. 네,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시간입니다. 빨리 모셔볼까요? 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아, 네. 뭐, 그렇죠. 저희 항상. 예. 특히 어제는 또 크리스마스라. 네. 아이들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늘 바쁘게 살고 계신 우리 정경호 대표님인데요.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표 설정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딱 이 시기에 적합한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월 1일이 뭐 불과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1월 하면은 뭐 목표의 달이죠. 목표 잡는 달 아닐까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메리 크리스마스도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해피 뉴 이어인데 이제 해피 뉴 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목표 설정.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장이 한산하잖아요. 예, 근데 1월 달만 되면 또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표 설정. 근데 사실은 이제 목표와 목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목적과 목적은 소위 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그럼 목표는 뭘까요? 그것을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자 과정인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부산을 가겠다라고 하면 그 부산을 가기 위한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버스 정류장 가야 되고요. 기차역 가야 되고요. 기차에서 무궁화 탈지, 뭐 코레일 탈지, 뭐 이런 부분들이 목표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좀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분화시키는 것들이 결국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자, 대표님,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취업을 뭐 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그렇죠.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올바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보통 목표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분류인데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하죠. 그래서 단기는 보통 이제 1년에서 한 3년 내외 정도, 그리고 중기는 5년 전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는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것이 아무래도 이 장기, 중기, 장기에 대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그 부분들을 연간으로 가지고 연간을 월간, 월간을 일간, 일간의 시간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좀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목표 설정은 좀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본인에 대한 그렇죠.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갈 것인지 이것들이 좀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단기, 중기, 장기 뭐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개인의 의지력에 좀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이런 공식대로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수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그 레리 롤라드라는 이제 학자에서 목표 설정 공식이 있는데 뭐 미국에서 건너온 이름이나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면 스마트 공식으로 목표 설정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해서 SMART 그래서 S는 이제 스페시픽하게 그래서 좀 목표는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뭐 3시간 이상은 운동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M은 이제 measurable하게 그래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이터로 수치화로 계량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A는 action oriented 그래서 행동 지향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영어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전철만 타면 무조건 영어 단어 책을 꺼내겠다 이런 식의 이제 행동 지향적이어야 된다고 네 번째는 R인데 R은 이제 realistic 그래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성취가 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 목표가 나 대통령 되는 거야. 이거 물론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좀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성취가 가능하게. 다섯 번째가 이제 타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한이 정해져야 된다. 네. 말 그대로 표현하면 목표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뭐 자격증을 따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20년 후에 자격증 따면 그때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행동 지향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성취 가능하게 다섯 번째는 이제 기한이 정해져. 그래서 스마트 공식인데 좀 기본적으로 이 맥락에 맞춰서 목표 설정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10년 전에 아빠 자격증을 따겠다. 막연하게. 근데 그거는 언제 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그 목표를 이제 세우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하자 이러면은 그냥 막연하게 운동을 하자가 아니라 하루에 뭐 줄넘기를 뭐 500개씩은 꼭 하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스페시픽이라는 게 뭐 일주일에 내가 뭐 책을 2권 읽는다.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뭐 열심히 자기 개발하자 해서 일주일에 책을 2권 이상 읽는다. 여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루에 뭐 영어 단어 30단어씩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들어가 줬을 때 아무래도 좀 효과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하겠다. 두 번째, 메저러블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열심히 자기말 모임에 참석하자. 뭐 요즘에 이제 뭐 취업 스터디라든가 혹은 뭐 기타 세미나 과정 이런 게 많은데 뭐 책 읽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자.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뭐 월 스터디 모임에 2회 이상 참석하기 또 책 읽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기 이 부분보다는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일주일에 뭐 3권 이상을 읽는다. 그러면 하루에 몇 권이 나오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계속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목표를 정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행동 지향적이어야 된다.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책을 뭐 일주일에 2권 이상 읽는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을 때 나는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들어가면 무조건 책부터 편다. 뭐 이런 게 행동 지향적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정확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역시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10가지를 깨닫는 우리 홍현식님 좀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해피 뉴이어니까 행동 지향적이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액션 오리엔티다.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내가 책을 읽겠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동 지향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습관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잠자리에 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책을 무조건 그런데 이제 책을 들게 되면 아무래도 잠도 잘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면제 역할을 하잖아요. 저 3페이지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예, 3페이지 때 잠들어요. 그렇죠. 항상 노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간 습관화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등굣길에 전철을 타면 혹은 아침 등굣길에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는 내가 전철을 탈 때는 뭐 책을 읽겠다. 그러면 책을 자연스럽게 읽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차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뭐 굳이 책을 볼 시간이. 근데 전철을 타게 되면 옛날에 버릇이 있습니다. 참 평소에도 안 읽는 사람이 꼭 전철에 읽으면 읽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 아주 정확한 예인데 이상하게 전철만 다 가만히 제가 멀뚱하게 서 있으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목표를 세운 게 있거든요. 무조건 전철만 타면 책을. 그래서 이 저녁 하굣길에는 뭐 영어 단어를 읽자. 뭐 혹은 뭐 아침 등굣길에는 책을 읽겠다. 그래서 좀 행동 지향적으로 그런 목표를 좀 세우시면 좋겠다. 그 네 번째가 이제 리얼리스틱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좋은 예시가 객관적으로 성취 가능하게 돼.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자격증 10개 따겠다. 물론 좋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성취가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좀 어느 정도는 내가 100%는 한 120% 정도. 근데 이거 좀 무리한 얘기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내가 반드시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식의 아주 명확하고 좀 간결하게 자기의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다섯 번째가 이제 좀 타임리. 그래서 구체적인 기한이 좀 반드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계에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졸업하고 2년 내에 이 자격증 2년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한이 반드시 좀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 예시를 한번 좀 들려드리면 책을 써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겠다라는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언제까지 책을 쓰겠다. 그리고 어떤 주제로 책을 쓰겠다. 그러면 뭐죠? 언제까지가 나오면 이걸 월간으로 나누고 일간으로 나누고 주간으로 나누고 일간을 나누게 됩니다. 제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뭐 내가 5달 안에 책을 쓰겠다. 그러면 5달 안에 보통 책을 쓴다 그러면 한 A4 용지로 한 140페이지? 그러면 월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한 30페이지를 한 달에 30페이지 정도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죠? 주간으로 따지면
한 8페이지, 그러니까 한 10페이지 정도는 주간으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일간으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그렇구나.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는 써줘야 되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의 그 부분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시면 올바른 목표 설정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달성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올해 제가 그 1월 달에요. 네. 목표를 세웠거든요. 저도 어떤 목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책을 쓰겠다. 그리고 강의를 하겠다. 근데 강의란 거는 시켜줬어요. 근데 책을 쓰는 건 실패했습니다. 쉽지 않죠. 몇 자 좀 이렇게 쓰다가 말았어요. 우리 홍선혜 씨 계획 세운 거 좀 많이 달성했어요? 저도 몇 개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쉽지 주신 걸 않다니까요. 들으니까 예. 내가 네. 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달성한 게 몇 개 없어요.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뭐 50% 달성하셨네요. 뭐 예. 탁월하신 겁니다. 아주 살도 잘. 못 뺐어요. 살도 못 뺐어요. 예, 좀 빼다 말았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는 데서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 책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크릿이라는 책이 대박이 났었죠. 맞아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좀 시각화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책상에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했던 그때 그 사진을 딱 이제 사진이나 그림을 딱 그려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박연신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딱 책 베스트셀러 이 사진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뭐 개인의 사진을 좀 이렇게 조립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책상에 딱 붙여놓으면 이게 동기부여가 계속 된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이제 헬스를 해서 몸 멋지게 만들겠다 그러면 그 헬스 사진을 딱 붙여놓는 거죠. 네, 그래서 헬스장 가면 뭐 멋진 그림들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시각화하는 게 목표 설정의 의지를 좀 세우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케팅 책을 10권 읽겠다. 그러면 월간 10권이면 주간으로 그렇죠. 주간으로 2권. 그러면 또 일간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간, 주간, 일간, 오전,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나눴을 때 목표를 좀 더 세분화했을 때 좀 더 이것이 달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내년에는 꼭 해피 뉴 이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냥 뭐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네요. 맞습니다. 네, 새해는 좀 달성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예. 이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나가고 목표를 정말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간은 3가지 용기가 있답니다. 뭔가를 시작하는 용기, 뭔가를 중단하는 용기. 근데 이 2가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쉽게 용기를 낼 수 있는데 3번째 용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3번째 용기가 멈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일관된 지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혁명이란 일관된 지속이다. 자신의 삶을 혁명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반복하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삶이 그대를 저버릴지라도 멈추지 마라. 오늘 결심하셨던 거, 오늘 의지를 세우셨던 거, 다짐하셨던 거 결코 지속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치열하게 멈추지 않는 용기 스스로에게 부여하시면서 시각화하시고 삶을 쪼개시면서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100%는 힘들겠지만 그것이 90%, 80% 이상 달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경호 대표님도 내년 초부터 뭔가 준비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그러게요. 예. 네, 저는 이제 주로 목표를 세우는 게 1, 2월 달에는 기업체도 약간은 좀 강의가 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를 세우는 게 그때 책 목표를 세웁니다. 네. 그래서 2달 안에 책을 하는 거는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항상 저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그래서 강의 교재를 마련하듯이 이렇게 좀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카데미도 계획하신다고? 예, 강의 아카데미라고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초보 직장인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강의 커리큘럼이 많은데 좀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강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기여를 좀 하고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의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정경호의 강의 아카데미 하면 좀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는 좀 졸지에 이게 광고가 됐네요. 괜찮아요. PR을 해도 되는 거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저도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저도 뭐 저 떡고물 좀 주세요. 떡고물. 네, 뭐 떨어질 거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 목표 설정 아주 중요한 얘기죠. 특히 그럼요. 새해를 맞이해서 꼭 필요한 점들인데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